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가 사실 암을 키우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단 5가지 영양제만 피해도 암 위험 줄일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몸에 좋다고 믿어온 영양제가 사실은 암세포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하루 10알씩 영양제를 먹다가 암이 악화된 분도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 양심 고백이 제약회사에는 타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께도 충격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건강해지겠다는 희망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현실을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약회사는 영양제의 좋은 점만 강조해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 영양제 한 알만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뼈가 튼튼해진다. 고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요즘은 안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음식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먹으면요, 그건 독이에요. 그리고 독은 암을 자라게 해요.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어떤 영양제가 암을 일으키는지, 대신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귀중한 노력, 시간, 돈 모두 아낄 수 있게 말이죠. 이 영상만 보시면 암을 키울 수 있는 영양제를 확실히 피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 땅이 길러낸 보물 같은 음식으로 더 안전하게 영양을 채우는 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몸에 진짜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얻게 되실 거예요. 그 기준은 저의 진료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에는 영양제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추천드렸던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안전한 영양제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영양제 드시고 계신가요?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 노화 방지용 비타민 E, 혈관 건강을 위한 엽산, 뼈 건강을 위한 칼슘,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 그리고 이들이 한데 들어간 종합 비타민까지. 이 중 하나라도 드신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혹시 지금은 안 드시더라도 앞으로 드시게 될 수도 있죠. 이 정보를 미리 아신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어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야 영양제의 진짜 진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암을 부르는 영양제와 이별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건강한 영양소 선택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암 없이 건강한 삶 스스로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이 영양제의 홍수에 빠져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암세포를 키우는 첫 번째 영양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눈 건강을 위해 베타카로틴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 눈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베타카로틴 영양제가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과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였더니 폐암 발병률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게다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장기 복용하면 사망률도 17%나 증가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최근에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베타카로틴 대신 루테인, 지아잔틴을 함유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구형 영양제에는 여전히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으니 눈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베타카로틴이 종합 영양제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타민 A 공급원으로 여전히 베타카로틴을 많이 쓰거든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에 원료명 및 함량이 표시된 부분에서 베타카로틴 또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드시게 되면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게 돼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드시면 안 돼요. 베타카로틴은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는 영양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A의 재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면역력 저하, 피부 및 점막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베타카로틴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음식으로 드시면 돼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베타카로틴은 안전해요. 자연에서 얻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바꿔서 흡수하고 남은 건 축적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양제의 베타카로틴은 이런 조절 기능이 없어서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폐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으면 될까요? 주로 주황색,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해요. 당근 1개, 고구마 반 개, 늙은 호박 작은 조각, 시금치나 케일 나물 한 접시, 브로콜리 한 접시, 잘 익은 망고 한 조각. 이 중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삶거나 찌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기름 한 방울 살짝 더하면 지용성인 베타카로틴이 더 잘 흡수돼요. 즉, 베타카로틴은 알약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건강법이에요. 눈 건강은 지키고 암 걱정은 덜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암세포를 키우는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이에요. 노화 방지엔 비타민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타민 E 영양제를 매일 드시곤 하시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가 늙지 않게 도와주어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로 주목받았어요. 그래서 고용량 영양제로 많이 출시되었어요. 항산화제를 많이 먹을수록 세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 E 보충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사망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연구에선 비타민 E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하루 400 IU의 비타민 E 보충제를 복용한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17%나 증가한 것이 밝혀졌거든요. 게다가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E 보충제를 함께 먹을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니 굉장히 위험해요. 비타민 E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mg, 즉 22 IU예요. 이 정도의 용량을 영양제로 드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400 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실 때는 암세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 고용량 비타민 E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E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항산화 효과도 좋아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 비타민 E를 드시고 계실 거예요. 견과류, 씨앗, 올리브유, 시금치에 비타민 E가 풍부하거든요.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 한 줌, 올리브 오일 2큰술, 아보카도 1개, 시금치나 브로콜리 한 접시. 이 중 두세 가지씩만 하루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럼 비타민 E 하루 권장 섭취량인 15mg을 쉽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보카도, 데친 브로콜리, 견과류에 올리브 오일 2큰술, 사과 식초 1큰술이나 레몬즙 1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소금 약간 뿌려서 샐러드로 드시는 거예요. 이 샐러드 한 접시면 굳이 영양제 안 드셔도 세포 노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알약이 아닌 밥상에서 비타민 E를 챙기세요.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약보다 자연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세 번째 영양제는 바로 고용량 엽산이에요. 엽산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빈혈 예방, 심장병 예방, 기억력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용량 엽산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엽산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엽산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 중 일부에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미국에서 10년에 걸쳐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3년 이상 복용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특히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 분들이나 암 병력이 있는 시니어는 엽산 보충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심지어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세포 복제 기능을 엽산이 도와주는 바람에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하지만 엽산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엽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엽산은 손상된 DNA를 수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엽산이 부족하면 DNA 수리를 못하겠죠. DNA는 세포를 만드는 설계대요. 망가진 설계도로 세포를 만들게 되니
돌연변이 세포인 암이 생기게 돼요. 엽산은 보충제가 아닌 식사 속 음식으로 섭취할 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실제 연구에서 엽산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한 경우에는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이 약간 낮은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엽산은 푸른 잎채소, 콩류, 과일, 간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배추, 케일, 상추, 청경채 등 채소 작은 한 접시,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 콩류 한 주먹. 이 중 한두 가지씩을 몇 끼 식사에 챙기세요. 그리고 간식으로 바나나, 오렌지, 키위, 딸기, 아보카도, 포도, 석류 등 과일 중 한두 가지를 드세요. 이렇게만 드시면 하루 권장량인 4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과잉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역시 자연에서 온 음식이 내 몸에 가장 좋은 영양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암세포를 키우는 네 번째 영양제는 바로 칼슘이에요.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칼슘 꼭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특히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에게 칼슘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예요. 칼슘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칼슘이 좋다니까 우유도 마시고 영양제도 먹고 종합 비타민도 같이 드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워요. 시니어의 경우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이 700에서 1200mg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 1500mg 이상 칼슘을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신장결석, 소화불량, 심지어 일부 연구에선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20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경우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뚜렷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고 칼슘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되며 낙상 후 회복도 느려져요. 결국 정답은 적당히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식사로 칼슘을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저지방 우유 한 컵, 두부 반모, 멸치 한 줌, 케일이나 브로콜리 한 접시, 칼슘 강화 두유 한 팩, 칼슘 강화 치즈 한 장. 이 중 서너 가지를 하루 동안 드시면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걸 더 해주셔야 해요. 매일 햇볕을 10에서 20분 정도 쬐어주세요.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칼슘 흡수를 도울 수 있어요. 칼슘 섭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혹시 매일 이렇게 음식으로 칼슘 챙기기가 어려우시다면 칼슘 보충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칼슘 보충제의 용량이 500mg은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녀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500mg 정도로 조사됐거든요. 별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이미 음식으로 500mg 정도는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칼슘 보충제는 너무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음식으로 충분한 칼슘을 드신다면 칼슘 보충제는 생략하시면 돼요. 칼슘은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특히 보충제로 드실 땐 함량 꼭 확인하시고 되도록 식사 속에서 칼슘을 챙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암을 부르는 영양제는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 항산화,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서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독 보충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합 영양제나 항산화 영양제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영양정보에 셀레늄 또는 셀렌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셀레늄은 아주 소량만 필요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효소의 핵심 구성 성분이자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도 필수적 요소거든요. 게다가 면역 기능과 생식 건강도 담당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섭취를 해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 영양제로 먹어야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 권장 섭취량인 55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셀레늄을 이미 섭취하고 있어요. 셀레늄이 함유된 음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게다가 한국 식단에 자주 오르는 것들이죠. 고등어, 새우, 굴 등의 해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 계란, 견과류, 현미, 통밀 등 곡류. 그래서 셀레늄을 굳이 영양제로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용량 셀레늄 영양제를 복용하면 우리 몸엔 독이 돼요. 실제 연구에서 혈중 셀레늄 수치가 이미 높은 남성이 셀레늄 보충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이 91%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셀레늄 보충제를 장기 복용 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었어요. 또한 셀레늄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셀레늄 중독이 올 수 있어요. 탈모, 손톱 변형, 소화장애, 심하면 신경계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매일 잡곡밥에 다양한 단백질 음식으로 식사를 챙기고 계시다면 셀레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브라질 너트는 가끔 한두 알만 드세요. 한 알에 70에서 90 마이크로그램이나 되는 셀레늄이 들어있어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거든요. 셀레늄은 미량만 필요하지만 과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따로 챙기기보단 우리가 평소 먹는 식사만 잘 챙겨도 충분히 섭취 가능하니 셀레늄 보충제는 꼭 의사와 상담 후에만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지금까지 암을 유발하는 영양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엽산, 칼슘, 셀레늄.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영양제 하나가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종합 비타민이에요.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 하나쯤은 꼭 챙겨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 많으시죠? 이거 하나면 다 들어있어요 하는 광고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 안에는 앞서 소개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엽산, 칼슘, 셀레늄 같이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성분들이 다른 영양제에도 중복되어 들어있어서 알게 모르게 과잉 섭취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종합 비타민과 함께 엽산, 칼슘, 비타민 E 등의 영양제를 추가로 더 드실 경우엔 과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남는 성분들이 체내에서 독이 되어 내 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 시니어가 종합 비타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사망률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모든 종합 비타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 몸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매일 복용하는 습관이에요. 이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종합 비타민은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꼭 필요한 성분만 적절한 양으로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셔야 진짜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핵심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실 내 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제 없이 음식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영양소는 상호작용할 때 흡수가 더 잘 돼요. 영양제에는 보통 한두 가지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음식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오렌지를 먹으면 비타민C뿐만 아니라 섬유질,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 칼륨도 같이 들어와요. 이 성분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고 효과도 커져요. 둘째, 과잉 섭취 위험이 낮아요. 음식을 먹을 땐 영양소들이 조금씩 천천히 들어와요. 여러 성분과 섞여 들어오고 영양소 농도도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쉽게 배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 한 알에는 음식 수십 인분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농도로 들어오면 장과 간이 조절하기도 전에 혈액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서 독이 되는 거예요. 셋째, 음식으로 영양소를 채우면 그 과정 자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돼요. 예를 들어 칼슘을 음식으로 챙겨야지 하고 생각하면 우유, 멸치, 두부, 채소 같은 건강한 음식을 골라서 밥상에 올리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고 신선한 음식은 늘어나죠. 이렇게 식단을 신경 쓰다 보면 체중이 조절되고 혈당, 혈압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먼저 음식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시길 가장 추천드려요. 하지만 시니어분들께서 음식으로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건강 식단으로 잘 챙겨 먹는데도 체력이 전 같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첫째로 식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이 가만히 있을 때 쓰는 에너지인 기초대사량이 줄고 식사량도 줄어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둘째로
치아와 소화기 문제가 생겨요. 치아와 소화기가 약해져서 고기, 채소를 섭취하는 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로 질환과 생활 패턴이 영향을 줘요.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 제한이 필요해서 특정 영양소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음식으로 영양소를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제로 부족분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고르는 거겠죠?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만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꼭 혈액 검사나 의사 진단을 바탕으로 선택하세요. 누가 좋다더라, TV에서 연예인이 먹는다더라는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고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실제로 부족하다면 그때 보충제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중복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가셔서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혈액 검사를 요청하시면 돼요. 보통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검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원하신다면 기능의학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오메가3 지수 검사,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검사, 호르몬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 등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둘째, 단일 성분 위주로 선택하세요. 하나의 성분만 들어있는 단일 영양제는 내가 얼마나 먹는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복합제는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헷갈리고 다른 영양제랑 겹쳐서 너무 많이 먹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또 따로 비타민 E 영양제를 드시면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죠.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다는 것 오해해요. 종합 비타민은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광고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거나 너무 적은 양만 들어있어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보다는 비타민 D, 비타민 B군 같은 단일 비타민을 고르시길 추천드려요. 셋째,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전문가가 권한 제품만 드세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와 검사가 약만큼 엄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나 의사, 약사가 권장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해요.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제품이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겉포장이 화려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검증된 제품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넷째, 영양제의 효과를 관찰하며 조절하세요. 영양제를 드실 땐 욕심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으면 내 몸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게 안 맞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대신 하나씩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먼저 2, 3개월 먹어보고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나아지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 몸의 변화를 살펴보는 포인트는 간단해요. 피로가 덜한지, 잠은 잘 오는지, 속이 편한지, 통증이 줄었는지 같은 변화만 확인하면 충분해요. 만약 변화를 못 느끼거나 오히려 속이 불편하다면 미련 갖지 말고 중단하세요. 남들도 먹는다니까 보다 내 몸 반응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거든요. 다섯째, 드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영양제의 성분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출혈, 신장 문제, 흡수 저하 같은 부작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또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오메가3이나 마늘, 인삼 같은 건강식품도 같은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거나 끊을 때 반드시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또 하나, 위장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부족이 잘 와요. 이럴 땐 1에서 2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고혈압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보충제를 조심해야 해요. 일부 약은 칼륨이 너무 높아지게 만들고 또 어떤 약은 칼슘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주치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해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은 공복에만 먹고 다른 영양제와는 시간을 분리해야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항생제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몇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해요. 영양제는 내가 먹는 약, 내 건강 상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약과 영양제는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제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시니어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추천해 드렸던 영양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시니어에게 가장 필요하고 비교적 안전하며 암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이 없는 영양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예요. 한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햇볕을 받아야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외출도 줄다 보니 부족하기 쉽거든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지켜주며 면역력에도 꼭 필요해요. 권장량인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드신다면 부작용 걱정은 거의 없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B12예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비타민 B12는 수용성이라 과잉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요. 필요할 때는 보충제로 챙겨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은 곧 면역 건강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 설사, 소화불량이 자주 생겨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런 장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부작용은 대체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른 느낌 정도이고 대부분 안전해요. 다만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를 쓰고 계신 분은 꼭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무 영양제나 먹다간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어요. 둘째, 영양제보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셋째, 영양제는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드셔야 해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때론 독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좋은 영양제는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딱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영양제 섭취 팁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영양제 한 알은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땅에서 자란 영양소 풍부한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조화로운 연료예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다양한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영양제 대신 건강한 음식 먹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음식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